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수 영역 중 정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계산이라고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얘기하는데요. 혼합 계산에서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를 바르게 알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의 혼합 계산은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계산하지 않으면 답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은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과 같이 같은 수를 반복해서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수가 붙어 있는 이런 수들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괄호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괄호도 계산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괄호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죠. 제일 먼저 계산할 것이 소괄호. 이렇게 생긴 거죠. 그다음엔 중괄호. 중괄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괄호입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 중에서는 먼저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의 혼합 계산이군요. 우선은 거듭제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지수가 붙어 있는 수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거듭제곱 계산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소괄호를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식에서는 소괄호가 2군데 보이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쓰인 가로고요. 또 하나의 소괄호는 먼저 계산할 연산이 있기 때문에 붙은 소괄호입니다. 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앞에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연속해서 2번 나와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붙여준 소괄호고요. 계산의 의미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소괄호에서는 4와 3을 먼저 계산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계산할 때 소괄호를 먼저 계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뒤에 있는 소괄호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식은 그대로 써주고요. 4와 3을 더해보세요. 얼마가 되나요? 그쵸? 7이죠. 7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중괄호 안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괄호 안을 계산을 할 때는요. 지금 두 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7 사이에 어떤 연산 하나가 생략됐죠. 제가 그 연산을 써주면 덧셈 연산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4 더하기 중괄호 안을 계산하면 부호 같은 것끼리 덧셈이니까 공통부호 붙이고요. 절대값끼리 합하면 됩니다.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9를 덧셈하네요. 부호가 다른 것끼리 덧셈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 마이너스 9의 부호를 붙여주고요. 절대값끼리 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계산 순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올바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거듭제곱이 있군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건 무슨 뜻이죠?
그쵸?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2는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젠 중괄호안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중괄호안은 두 정수를 뺄셈합니다. 뺄셈은 덧셈으로 고치면서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되죠. 그래서 고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이번에는 같은 부호끼리 덧셈 문제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공통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끼리 합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중괄호를 계산했고요. 이젠 곱셈과 뺄셈이 남았습니다. 어떤 걸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곱셈을 먼저 계산하면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붙고요. 절대값끼리 곱하면 3, 7, 21, 마이너스 5. 지금 두 수 사이에는 덧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결국 음의 정수끼리의 합이니까 공통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끼리 합하면 답은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좀 더 복잡한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합계산 식이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도 먼저 계산하는 것은 거듭제곱입니다. 지금 거듭제곱이 하나 들어있군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대로 쓰고요. 자, 거듭제곱을 계산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이 지수가 지금 지수 밑에 있는 수가 2 있죠. 마이너스에는 제곱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이건 2만 두 번 곱하란 소리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2만 두 번 곱하란 소리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괄호 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중괄호 안에는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거는 그대로 쓰고요. 5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제 중괄호 안에 덧셈을 계산하면 됩니다. 식을 예쁘게 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과 6을 더하면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더하니까 절대값이 큰 수 마이너스 20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절대값끼리 빼면 20에서 6을 빼면 14가 되겠죠. 자, 이제 대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남았습니다.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8과 마이너스 24를 나눠보세요. 둘 다 음의 정수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28에서 14로 나누면 2가 남았죠. 다시 대괄호 안에 플러스 덧셈을 계산하겠습니다. 2와 2를 더하면 4가 되겠네요. 자, 이젠 빼기와 곱하기가 남았습니다.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4, 4, 16이 되고요. 2와 마이너스 16 사이에는 덧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2와 마이너스 16을 더하란 소리고요. 마이너스 16과 2를 더할 때는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 것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16
절대값끼리 빼면 답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정말 좀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차례대로 정리를 해놨더니 별로 헷갈리지 않고 실수 없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총 3개의 정수의 혼합계산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세 문제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수의 혼합계산 순서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제곱을 계산하죠. 그 다음은 괄호 안을 계산하는데요. 괄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푸는 것은 소괄호, 그 다음 중괄호, 마지막에 대괄호를 계산하죠. 사칙 연산 중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요. 마지막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